그만큼, 예, 어디에? 예, 이게 팔자 보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 공부하는 시간이 돼야 돼. 예, 예. 예. 일단, 가보죠. 어떻게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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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먼저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 오늘 들어 중요하니까, 다시 또 우리가 또, 예, 삼합의, 뭐에서, 자, 뭐, 삼합 뭐, 주기 딱 치고,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이 술에, 인호술일에, 결국은 이 진이 와서, 이 충을 했을 때 어느 것이 이 계고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술 중에, 뭐 신금, 정화, 무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지장간의 표현을 하죠. 그죠? 그 다음, 을, 개, 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호술의 의미를 이제 파악을 했다면 이 술이 정말로 에워싸서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신금은 뭐냐면 유의 여기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의 작용이 그대로 뭐냐면은 그 천체 운동과 자연 현상과의 그 시간 왜곡, 타임렉 현상이다. 천체 운동과 시간 왜곡의. 그래서 그 시간 왜곡 현상으로서 그냥 그대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이라죠, 역이. 그 앞 계절의 기운이 남을 여자죠, 남아서 넘어온 것.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그걸 뭐라고 해요? 중기라죠, 중기. 그죠? 가운데 정말로 심겨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정기 또는 본기가 되죠. 이 예술자의 그 모양이나 기운을 그대로 천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냐면 정말로 기술자가 숨겨놓고 에워싸고 있는 거는 이 정화다, 정화. 자, 그래서 뭐냐면 진이 이 술을 이렇게 건드리면 뭐가 튀어나온다? 그렇죠. 술 중에 있는 정화가 드러나가는 것이 기본 작용이고, 뭐 개수가 이 정화를 꺼뜨린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잘 모르겠으면 이게 조금 더 이제 더 프로로 더 한참 나간 거예요. 이 진이라고 한 놈은 진은 무엇을 낳는다 했죠? 살을 낳는다 했죠, 그죠? 살을 낳는데 이 결국은 술 중에는 뭐가 있냐면 사화가 있단 말이에요. 사화가. 술 중에는 이 정화를 이제 이게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그 교과서에 배울 때 이렇게 배우고 프로페셔널 공부를 할 때는 술 중에 사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뭐냐면은, 양의 단계가 육양의 단계로 있는 놈을 이리 와, 이 자식아. 이렇게 해서 쫙 목을 졸아서, 개술자가 음력 9월이죠, 음력 9월. 음력 9월에 뭐냐면은, 막 설치고 다니던 놈들이 결국은 그 활동을 멈추고, 결국은 자기 몸을 갖다 또아리를 틀고 숨기는 게 음력 9월이에요, 음력 9월. 그렇게 해서 이게 오음이라는 오음. 그래야 뭐냐면 육양이 열리거든요. 이제 육음이 열리거든요. 양의 기운을 최대한 펼친 존재를 다 끌어담아야. 그래야 음이 최대한 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술 속에는 교과서의 정이지만 기운으로 보면 사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의 작용은 고유의 우리가 오양의 작용은 있지만 이 오음 속에 갇혀있는 저층에 있는 사의 기운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이 뭘 낳고 살을 낳는 거예요. 진생사다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진의 궁극적인 어떤 작용이나 목표는 뭐냐면 이 살을 열어주기 위한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술 중에서 진이 술을 충하였을 때는 결국 사가 활동하여 움직이는 모양을 결국 갖추게 되고, 나머지에 있는 이 을이 신을 갖다 요건 뭐냐면 계고가 아니고 소멸. 을이 신을 갖다가 진중에 있는 을목이
신을 갖다가 하는 것은 이건 계고를 해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봄은 무엇을? 가을을 용납치 아니하고 춘풍이 부니 추상은 자연 물러가고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말만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책에 보면 계고를 해서 어쩌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차라리 뭐냐면은 진의 어떤 술계고가 무엇을 여는 작용도 있느냐면 묘를 여는 작용도 돼요. 묘를 여는 작용이 뭐냐면 을목이 어디에 임묘하느냐 하면 술에 임묘한단 말이에요. 을목이 술에 임묘를 하잖아요. 12운 성으로 입고를 하니까 진이 와서 어떻게 해요? 추상을 밀어내니 만춘지기가 다시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을목이 신을 갖다가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신금이 을을 극하는 게 아니고 늘상 오행적인 뜻으로 금이 목을 극한다 했는데 봄이 오면 가을이 물러간다. 을목이 도리어 신금을 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요 놈은 뭐냐면 소멸되는 거. 요 놈은 계고되는 거. 아시겠죠? 예. 창고 늘려서 있잖아. 쓸 수 있고 못 쓰고도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충이 이제 발생해 있다. 충이 발생했을 때, 자, 요 충이 와 있을 때, 지금 지수상승 있는 것은 충이 있으면 두 가지 존재를 다 그대로 일단 인정해야 돼요. 자, 그 두 가지 작용이 이루어지는 형태, 이게 뭐냐면, 이 진이나 수리 작용은 진은 뭐냐면 심고, 무엇을 뭐냐면은, 오양지처니까, 오양지처로서 뭘 심어서 이렇게 올리는 작용입니다. 개술자는 오금지처니까 도리에 전부 다 갈물에서 접어들이는 작용이니까 이게 심는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소목이라면 뽑아내버리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심는 행위나 뽑는 행위.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동작을 다 활용하는 직업이나 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로 치면 농업이죠. 농업이 뭐냐? 자, 현대 사회에서 신고 뽑고 행위가 많은 것이 뭐냐면 의료에 가면 이빨을 신고 뽑고, 그죠? 침을 신고 뽑고, 의료, 그 다음에 건설, 건축 이런 거다 말이죠. 건축.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벗고. 진이 되면 뭐가 돼요? 만물이 뭐냐면은 지 개성을 감출 수 없어서 뭐냐면 오양지처에서 화려해진다는 거죠. 화려해진다. 그 화려해짐과 정반대편에 있는 놈이 또 뭐냐면 이게 박탈이라는 박탈, 개술이라는 것이 박탈. 그러니까 이제 음력 9월 달에 나무의 모습을 봐라. 음력 9월 달 나무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잎 떨어지고 열매 떨어지고 전부 다 박탈된 모양이잖아요. 사람은 옷을 벗는 행위단 말이에요. 이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다니는 게 아니고 옷을 벗고 이부자를 펴고 하는 이런 동작이단 말이에요. 이게 옷을 입고 벗는 행위와 관련된, 그렇게 그 옷을 입고 벗는 행위와 관련된, 물론 의료도 그런 것이 있지만 숙박, 목욕 이런 것들의 그 행위가 결국 이 진술상충의 그 두 가지 동작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련된 직업이나 일을 하고 있느냐인데, 자, 이제 이 두 글자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강하게 움직이느냐, 약하게 움직이느냐, 진으로서 이 글자를 갖다 쭉 한번 써보세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수래. 그래서 이제 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충처에 봉합하죠, 그죠? 진이 지 성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토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수로서 화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작용이 이제 이 술이 뭐냐면 진하고 충을 하는 작용이 크게 약화돼 버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축이 왔다. 축이 왔을 때 이게 진하고 축하고 파가 발생하는데 또 술하고 축하고도 뭐예요? 형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변형된 모양으로 진술상충이 이루어져요. 진술상충. 변형된 모양으로. 그 다음에 인이 술을 따로 잡아버리죠. 그죠? 이때는 술로서의 그 고유작용을 잘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요 놈이 가을이고, 요 놈이 봄바람이고, 인도 봄바람이니까.
그 봄하고 봄이 거듭하여 있으니, 봄과 봄이 거듭하여 있으니, 이 개술자가 도리어 활동력이 크게 약화되어 버린단 말이죠. 예. 이렇게 여러분이 유년을 갖다가 하나하나 갖다 붙여서, 신수상충이 있긴 한데, 요건 변형된 모양으로 가고 있다. 이 글자가 오히려 더 약화된다. 이런 것을 이제, 충 자체가 발생한 데다가 또 여러분이 유년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붙여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냐면은 이 외부적인 환경, 그 충도 뭐냐면 충은 이런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서 이렇게 부딪혀 있는 모양은 동소에 같은 기운을 허용할 수 없으니 결국은 끝까지 서로 수시로 자극을 주면서 야 이러면서 서로 밀쳐낸다는 거죠. 네 눈대 이러면 철수아이가 이러면서 니는 누구? 이렇게 해서 서로의 존재를 어떻게 하느냐면 가까이서 충이라는 것을 서로의 존재를 자극해서 활동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활동하게 함으로써 점점 뭐냐면 자기 존재를 강화시킨다는 거죠. 네가 있는 한 절대로 나는 인생 포기 안 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하다가 뒤에 이제 어느 한쪽이 이 세운이나 윤연에 의해서 어느 한쪽 편중석을 확 줘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자차가 왔다. 또는 마로자가 와서 이 술이 무리를 짓는다. 이렇게 이제 편중성을 줄 때 한쪽이 크게 쇠락되고 한쪽이 크게 활발해지는 이런 형태의 그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제 자진이 와버리면 이 진은 원래 토로의 성질로 드러나는 있지만 원래 수시로 뭐냐면 수의 족보 속에 들어가지고 그죠. 개술자가 활동력이 많이 위축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술이 와버리면 진이 또 위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한쪽이 그렇게 결국은 손상되고 한쪽만 남아만 있는 거예요. 한쪽이 더 발달하는 게 아니고 한쪽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쇠락함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역량이 커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변화 과정을 결국 겪어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막 붙어 있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옛날에 뭐냐면 이 구호 속에 있는 군인들 구호 속에 있는 이게 멸공. 나는 우리는 민주주의, 자기는 사회주의 이렇게 하면은,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서로 막 완전히 가까이서 서로 막 멸공이다 이거죠.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러면. 이 공산주의를 없애자가 멸공이잖아요. 멸할 멸자 써서. 멸공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워져 있다. 띄워져 있으면, 요놈은 반공이다, 반공.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자본주의, 한쪽은 공산주의가 이게 서로 대립구도라면, 말 그대로, 나는 니를 반대한다. 근데 뭐냐면 바로 옆에 있어요, 안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큰 나쁜 놈이자 이러면서 또 지 볼 일 보고, 나쁜 놈이자 이러면서 지 볼 일 보고는 하지만, 직접적인 충에 의한 작용이 활발하다, 활발하지 않다. 이게 직접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더 완만하다는 거죠. 훨씬 더 완만하다. 예. 예? 대운에서 이제 유년이 바뀌어서 진술이 있는데, 그건 단순하게 글자 하나에 대해서 충이 발생하는 걸로 보면 되고, 충이 발생하는 걸 위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과 관련된, 요 분야에 관련된 행위와 연관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그게 이제, 그 지장간에 있는 것끼리, 그 합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해하고 이런 것 속에서 뭐예요? 해 중에 있는 임수하고 정화, 해 중에 있는 간목하고 기토, 그죠? 그 다음에 드러난 자로서 그대로 무하고, 병이죠, 그죠? 요 둘은 그렇고, 요 관계끼리는 서로 견인작용이 있죠. 견인작용. 서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짝을 지우려는 견인작용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있으면, 정임이 아예 투간돼서 합을 한 것보다
좀 활발하면 덜하더라도, 수시로 조금만 방해하지 않으면 이 정임이나 갑기의 작용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선생님 논리를 이렇게 보면 예. 이 종사주는 상당히 표현하기가 힘들겠어요. 종사주는 더 쉽죠. 쉽습니까? 예. 선생님은 대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예. 어떨 때 종이 안 된다라고 보십니까? 원래 이 우주는 종이 없어요. 예. 우주는. 이 우주는 종이 없는데, 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부득불 종이다. 부득불. 할 수 없이, 약간 앞 시간 했잖아요. 이게 절벽의 끝에 소나무가 매달려 있으면, 소나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돌이지? 이러면, 돌 아닌데요. 저는 나무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생겼어야 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살다 보니까, 나무의 성질을 잃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 벼락은 어디에 쳤는데, 벼락은 나무에 치지 않고 기암괴석에 쳤는데, 화는 어디에서 발생하더라? 그렇죠. 내 몸과 함께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게 부득불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6월의 을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신사,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부득불종이 됐다 칠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묘가 와서 유를 충하면, 이게 이제 부득불종이란 말이에요. 부득불종인데, 결국은 이게 묘가 와서 유를 갖다가 충해버리니까 결국은 내 몸도 같이 함께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종격이라는 거는 안 좋은 시기를 무조건 답이라고 보고, 안 좋은 시기를 하나의 답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게 종은요 원래는 안 그래요. 저게 충을 안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 있죠. 잘 나가던 사람들이 결국은 운이 좋으니까 잘 나갈 거잖아요. 잘 나가다 갑자기 그냥 사고로 간다든지 운이 급락을 하는 경우가 일종의 그 종의 모양에서 중하를 자꾸 취하고 잘 맞춰주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 있는 모양이죠. 6월 을류의 신사다 이러면은 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의 보조를 쭉 해줄 때 을목의 개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점 강화되다가 도리어 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묘에 들어가서 결국 유를 충해서 이게 떨어져 놓으니까 요 인도 나쁜 걸로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게, 그런데 실제로 사는 내용을 보면요. 이 인까지는 써먹는다니까요, 또. 목의 보조에 따라 써먹다가 묘에 와서 갑자기 운세가 쇠락해버리죠. 종격은 뭐냐면 이런 것도 같은 거지. 기울어진 오토바이. 그러니까 뭐냐면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자빠지려면. 그런데 결국은 뭔가 하나 살짝만 저기 뭐 돌멩이, 돌뿌리만 닿아도 튕겨져 나가버리잖아요. 이런 작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갑, 무, 임, 경 이렇게. 근데 이게 계속 서로 시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임이 병을 이겼다가 병이 임을 이겼다가. 이 마찬가지. 경이 갑을 이겼다가 갑이 경을 이겼다가. 그래서 인을 도우면 신이 물러가고 신을 도우면 인이 물러가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냐면 답을 자꾸 내버리려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그냥 충이 있다.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으니 이 신중에 있는 임수가 더 뭐냐면 득세하여 병의 작용을 더 크게 억제한다. 이렇게 조건 따라서 한다는 거죠. 옛날에 그 우스갯말에 그죠. 그때마다 달라요 있었잖아요. 그거라. 관계란 그런 거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개념을 잡으셨죠? 예. 아까 그거 한번 분리 보십시오. 예. 공부가. 예. 무진. 예. 정묘. 경자. 그리고 대운이 병이 대운 숫자가 어떻게 돼요? 예, 병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이렇게 해서 9, 19, 29, 39, 9, 59, 69.
자, 이 팔자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오행 자체가 다 드러났죠, 그죠? 오행에서 다 드러나 있는 모양에, 연월에 있는 간지인자를 이렇게 쭉 살펴볼 때, 무엇이 그 대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식상이 형태상 대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의 모양새도 어떤 모양으로, 편인의 모양새로 이렇게 갖추어 있죠. 그러면 근데, 젊은 날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관성이 필요한 건데, 보통 이제 젊은 날에 사회 경험이든 조직사회 참여든 이렇게 하는데, 관성이 유별나게 도출하지 못했죠. 자, 그러면 일반 조직사회에 안정하는 인자가 좀 없다가 아니고 약하죠. 관성이 어디 있다? 경자시에 드러나서, 그죠? 예.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젊은 날에 빨리 써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 조직사회에 안정하는 기운이 약하므로, 편인이나, 여기 있는 상관을 갖다 활용해서는, 별이 어떤 별이에요? 주로 자격, 교육, 전문기술, 자, 이런 것을 활용하는 분야가 비교적 바람직하다는 뜻인데, 남자들은 뭐냐면 실제로 그 전공 분야로 가는 거 보면 이런 속성을 대체로 다 아울러서 약 절반 정도가 공학 쪽을 많이 가죠. 그다음 나머지가 이런 분야와 관련된 분야의 그 직업.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조직사회 참여를 이룩한 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교수직, 연구직, 자격증 분야, 그 다음에 전문기술 분야, 이런 분야로서 최종적으로 조직사회의 참여와 안정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 분야와 맞물려서 뭐냐면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공 분야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여기 보면은 어떤 인자예요? 이게 망신과 무리짓는 육해살인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토끼묘자에 간섭이 있는 인자나 분야가 이제 후일 좀 크게 활용되는데, 그게 이제 분야 따라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 토끼묘자의 물상, 이런 거 관련된 분야로서 최종적으로 사회 참여나 안정을 구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 진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뭐냐면은 잡기잖아요. 잡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고, 그 전공 분야도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거니와 직업 분야도 보통 다중성이 잘 발생해요. 다중성. 그래서 이런 다중성을 발휘하면서 결국은 조직사회나 개인적인 일을 구하게 되는데, 팔자의 편재성이 축중에 들어있긴 한데 이게 활발하게 드러나 있지 않죠. 그 시에 있는 정제를 더 위주로 쓰니까 초창기의 조직사회의 중심으로 가되 요런 속성을 살려서 사회 참여 안정을 구할 때 가장 원활하다는데, 대운에서 이제 지금 정묘대운에 걸쳐서 정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체로 뭐냐면 미정 상태를 많이 의미해요. 미정 상태, 미확정,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안정성. 그래서 부기빈천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 뜻인데, 공부하는 사람은 물론 영향을 적게 받겠죠.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미정이니까. 그러나 이제 통상 뭐 직업 분야라든지 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구할 때에는 이 미정이 간섭함으로써 방향성을 갖다 설정하든지 안정된 모양으로 뭔가 길을 여는 데는 방해가 있다. 그 다음 29 전후부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중년에 음대운이 시작되면서 사회 참여도 안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배우자라든지 가족 안정도 원활하게 열려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의미니까, 지금은 뭐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직업 연결의 분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서는 번거롭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관성이 이제 투출하지 않음으로써 좀 약간의 유리함이 생긴 건 뭐냐면, 군 문제가 대체로 편한 군대를 가든지, 이제 연구를, 시기를 잘 맞춰 연구를 잘하면 면제 연구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지금 어떻게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군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군의 직업군인. 직업군인으로, 예. 예. 그래서, 장교 일반해가지고. 편한 군대로서 결국은 군 문제를 갖다 해결한다는 뜻인데,
옛날에는 이제 요 시에 있는 요 별 있죠. 요 시에 있는 평관을 쫓아서 그 뭐냐면 특수성이 있는 그 국가 공직. 그러니까 벼슬밖에 출세길이 없었던 시절에는 벼슬밖에 출세길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 군무 또 특수행정 그 다음에 법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또는 뭐 외교도 이게 전형적인 외교는 아니지만 예, 저런 쪽에 관련해 가지고 예, 조직 생활을 쭉 추구해 가지고 이제 늦게 예, 관운을 갖다 크게 보상을 받고 했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이제 예, 비중이 한 30% 시에 있는 경우에는 예,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한 30%고 예, 요 연월에 있는 기운을 더 쫓는 것이 한 70% 정도 되겠죠. 이쪽이 조금 더 비중이 많아졌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조직 사회에서 이제 그 감투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 군 문제를 구할 때도 그 감투가 높지 않을 때에는 별 뭐 이렇게 무탈하게 하다가도 결국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이제 이쪽을 더 방향성을 잡고 추구하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본인은 그 조직에서 계속 있겠다 합니까? 아니면은 이제 일정 세월을 채우고 직업 전변을 하겠다 합니까? 네. 결국 이제 편한 군대 고생 안 하는 별이잖아요, 이게. 발자 자체에 이제 편관이 관성이 득세를 해가지고, 관성이 막 득세를 해가지고 고단한 모양이든지 아니면 관성을 식상에 깨고 있는 모양,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군대 생활을 고생을 하거든요. 아예 연월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상관이나 식신이 에워싸고 있음으로써 이제 군 생활을 아주 고생스럽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교로 가는 경우는 얘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편한 군대 고생 많이 안 하고도 마무리를 짓더라는 거죠. 얘가 10살 되는 때, 예. 4살 때 사칭에서 떨어지고, 예. 얼굴 위에만 흉터를 한 7군데를 꼬맸거든요. 이 백호, 편인,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인이 여기에 진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편인이 세력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일지를 기준으로 식상의 격각이죠. 이런 백호, 그 다음에 편인, 이런 것이 세력이 있으면 묘하고 진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소년의 성장이나 발달에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대운 자체도 뭐냐면, 요 병인대운 이전에 을축 자체의 운을 갖다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래도 팔자에 그렇게 편중성이 이렇게 심한 건 아니니까, 사회 활동이라든지, 직업 연계라든지 이런 데에 이렇게 문제를 둘 만큼 그렇게 심각한 그 편중성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달리 또 궁금한 주제나 방향. 왜냐면 이제 연결고리를 갖다가 이렇게 쭉 찾아 나가는. 상관에 예. 상관하고 인수가 붙어 있는 거는 상관하고 인수가 이렇게 천간은 이렇게 서로 극의 요소가 있더라도 이것을 극으로서 어느 쪽이 하나가 강하다 약하다를 해석을 많이 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놈은 서로 이제 극의 관계라도 지지에 서로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요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세력이 있는 모양이죠. 을이 진에도 세력이 있고 무가 진에도 기본적인 근거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니까 또 이게 기울어져도 강약이 기울어져 있는 거는 있는 거다 이거죠. 극 때문에 막 없어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팔자 백호대살은 주로 이제 운에서 이제 해석하는 거하고 팔자 내에 있는 거하고 좀 해석을 좀 달리 합니다. 그러니까 팔자 내에 있는 거는 뭐냐면 압력을 많이 주는 행위나 동작 이것이 있음으로써 남들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번거로우면 희생을 치르기도 한다. 이렇게 팔자 내에서는 해석을 하고 운에서는 뭐냐면 물론 이제 압력이 발생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기에 거추장스럽다고 보기도 하고 또 남들보다 월등히 많이 뛰어서
오르기도 한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게 이제 뭐 무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 남자들은 잘 써먹잖아요. 이게 형태상 뭐 상관이라 하더라도 망고 편하게라는 뜻이거든요. 이 상관을 잘 써먹으면 망고 편한 모양이나 자리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편안하게 써먹는 그런 모양이 되니까 이런 분야의 어떤 진출로서 그 사회 참여나 안정이 편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폼 잡고 다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폼 잡고 다닌다. 결혼은 당연히 늦겠죠. 축중에 보죠. 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축중에 제기가 있지만, 이 정제 입고잖아요. 정제. 옛날처럼 우리가 나이 20살 넘자마자 장가를 갈 때는 원래는 이제 입할 때는 원래 상처를 합니다. 상처. 재성이 임묘를 하는 자리예요. 근데 요즘은 장가를 늦게 가니까 그 정도의 탈은 아니고 여기 시에다가 이제 재성을 두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결혼 자체가 좀 늦어지기 쉽다는 때 29 이후에 뭐냐면 음기의 덕이 오죠. 음기의 덕이 오는데 29 이후에 자꾸 사람은 만나지는데 실제 그 결혼은 그 31 보통 요즘 기준으로 보면 34세에서 한 36 정도까지도 이 시에 있는 기운은 이게 좌표론을 쓸 때요.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연, 월, 일시가 있을 때 젊은 날에는 연에 있는 기운을 많이 쓰다, 이게 젊은 날에 쓰는 거죠. 근데 연은 오랫도록 써먹는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에 있는 기운은 이 젊은 날에는 적게 쓰다가 청장년에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요.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월하고 매칭이 돼서 이렇게 쭉 해서 시까지 늘어 쓰게 되고. 시에 있는 거는 이 월의 중반부나 끝부분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장 활발하게 쓰게 되면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 재성이 있다는 말은 시간이 좀 흘러가서 근거가 생겨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시에 있는 그 정제라고 하는 별은 보통 옛날식으로 이제 뭐 20년씩 끊어 본다면은 이제 옛날에 15년씩 끊었지만 지금처럼 이제 20년 동안 여기 40이잖아요. 그러니까 40 전, 요 중반 20과 40 요 사이쯤인데 보통 30은 기본적으로 넘기고 30의 어떤 초중반에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뒤에 갈수록 이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뭐냐면은 시점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요소를 갖다가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시간이 참 어중간하다. 그죠? 좀 더 설명을, 요 부분 논리를 요거 거꾸로 응용해 쓰실 수 있겠죠? 그럼 진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어요? 이러면 진에는. 예? 그렇죠. 이 임수라 해도 되고, 임수를 땅에 내려가지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이게,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왔느냐를 해석할 때 여러분이 이제, 그 글자의 인자를,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 이제 요 글자가 들어가 있다, 요 글자가 들어가 있다를 때 해석을 실제 붙여보면 그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정제냐 편제냐 이게 바뀌잖아요, 이게 그죠? 정이 나와야 뭐 예를 들어 어떤 일간이 이미 임술일주가 진년을 만나서 충동 동요를 해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이때 나온 게 정제가 아니고 그렇죠. 편제가 나온 것 같아서 부동산을 팔아서 목돈이 융통되고 그걸로 인해서 활동 무대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더라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논리를 확장을 이제 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는 건데, 짧은 시간에 아무튼 막, 아이고, 많은 걸 해드리고 참, 이 시간에 쫓기고. 참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예. 왜 사화가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글자에 대한 우리 간지에 대한 이해를 깊이 이렇게 하시려면요. 이 진이 결국은 아무리 까불고 방방거려도, 아니, 예. 진생 사는 이해가 가는데, 예, 예, 예. 술 속에서 왜 사가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살을 뭐냐면 원래 사유축으로 있죠. 이 사화를 위로 하늘로 쭉 던지면 뭐가 돼요? 천간으로 던지면 병이 되죠, 그죠? 병이 어디에 입고해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술에 입고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상무루의 기운은 병이지만 실제 자연 속에 펼쳐진 기운은 뱀이 여기에 기어 들어가 있는 거고 같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이거 들어간 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들어간 놈이 나오는 건데, 예. 결국 이렇게 보셔도 되고, 결국 진이 결국 몸짓을 해가지고 막 지가 기운이 팽창하면, 극단으로 팽창하면 결국 뭐냐, 반대 기운을 불러온다 했죠. 그죠? 예. 반대 기운을 불러오면서 결국은 그 다음 글자가 태어나거든요, 원래. 예. 하여튼, 이 그림을, 하여튼, 예. 저기 지금 강의하신 그 예. 나온 거 없어요? 이 내용은 제가 강의를, 그러니까 일부 해드렸는데, 그게 홍익TV 안에 있는 그 과목 중에 아마 그 정진반인가 하는 거기서 아마, 거기는 전부 다 프로들이에요. 전부 다 프로들한테 이제 했던 강의 속에 이제, 요런 논리로 좀 더 확장을 해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붙여드리고 있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요런 생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충의 결과를 모르겠거들랑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결과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논리에 밝아지면, 진술상충 이후 그러면 뭐가 되느냐? 결과물이 뭐냐? 그때 결국 뱀이다. 이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요 논리를 보면은 쭉 그냥 눈에 연결되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더 실제 실관할 때 이거 생각할 시간 없으니까 사회상충이 이루어져서 유년이 흘러간다. 4년이 왔다. 그럼 궁극은 뭐냐? 오를 갖다가 결국 열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보셔도 이제 실관을 해나갈 때 다음 자를 갖다 연결하는 어떤 통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게 이해하기 예. 빠르겠는데. 그러니까 써먹기가 좋아야 되니까, 써먹기가 편해야 되니까. 예, 예. 써먹기가 좋은 어떤 형태로 결국은 간다면 그러니까 다음 자를 하는데 그 작용이 이제 이 고장지의 작용을 보면 이렇게 그 논리가 그대로 다 눈에 잡혀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자는 축을 낳고 축은 인을 낳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예. 예, 아무튼 아이고 참 욕심만 앞서고 참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또 부족했던 뭐 이런 것들은 또 보충시켜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욕심을 내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